뽀기역사의 마케팅 스쿨 회신가치 수학 분석 STP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마케팅의 출발은 제품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합니다. 제품이 아니라고요? 제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제품이 팔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유 같은 거 좋아하고요. 이제 바나나 맛 우유 좋아하는데, 바나나 맛 우유가 편의점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바나나 맛 우유에 들어있는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건데, 보통 다른 우유팩에 들어있는 제품과 이 모양 자체가 틀립니다. 이 바나나 맛 우유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이 단지 모양에 있습니다. 1980년도에 빙그레 그 바나나 맛 우유 디자이너가 우리나라만의 것의 디자인을 넣기 위해서 우리 항아리 단지 모양의 디자인을 가져왔다고 하고요. 그 모양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정말 이 제품의 핵심 가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시키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이제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의 모양과 다른 제품의 확장까지 이런 개념들의 제품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브랜드라 하면 이런 제품이 갖고 있는 고유의 핵심 가치를 항상 지키면서 어떤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지겠지만 이 방식은 꾸준히 일관성을 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것이 바로 브랜드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글로벌 제약회사인 이제 산오피도 어떤 핵심 가치를 몇 년 전에 이렇게 공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 회사나 주주들 또는 고객들한테 우리는 앞으로 환자 중심적인 회사가 되겠다라고 이런 핵심 가치를 공유한 그런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런 핵심 가치는 이제 차별화를 이루는 중요한 가치인데요. 이런 걸 우리가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학 분석이라는 어떤 과정을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 분석 SWOT, S와 W는 강점과 약점입니다. 그 회사나 제품의 그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이제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O랑 T는 기회와 위협입니다. 그래서 기회와 위협은 외부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적인 요소를 이제 분석을 해보고 외부 환경적인 요소를 이제 같이 분석을 해봅니다. 내부적으로는 약점이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기회가 있다. 그럴 때는 WO 전략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전략적 제휴를 이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약회사로 치면은 정말 좋은 제품이 있고 이거는 출시하면은 소위 대박인 그런 제품인데 우리가 영업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WO 전략을 택하면 전략적 제휴, 즉 그 제품을 영업을 잘하는 제약회사에 영업권을 줘서 그 제품의 그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전략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제품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분석해서 하나의 전략을 짜고 차별화된 핵심 가치를 만드는 그런 전략적인 사고 과정을 수학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핵심 가치를 잘 우리가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거를 어떤 타겟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STP 전략입니다. S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를 해보는 거죠. 나이대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심리학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구매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하나의 자기자기 쪼개는 거죠.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 타겟팅이죠. 그 중에서 어떤 타겟을 우리가 먼저 홍보를 하고 또는 디테일을 하고 전략을 짤 것인가, 어떤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데, 표적 시장을 선정할 때는 무작정 그냥 이거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성장률, 또 경쟁적인 상황, 또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타겟팅된 그룹한테 어떻게 포지셔닝을 시킬 거냐,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들한테 우리 제품을 잘 알릴 거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즉 우리 제품이 긍정적으로 잘 포지셔닝이 될 수 있는 그런 타겟팅 그룹을 정해서 전략적으로 마케팅의 활동과 전략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전체적으로 이 마케팅이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가 있고, 그 핵심은 STP 전략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럼 이런 STP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마켓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의 니즈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마켓을 우리가 잘 선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대규모로 하는 그런 광고는
효율과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게 작은 그룹을 타겟해서 마케팅하는 그런 전략들이 현재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의 전략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세분화는 난 나이로 하겠다, 또 심리학적으로 하겠다, 또 사용량이 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변수를 정한 다음에 세분화를 시킵니다. 우리 제약회사 전문약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 세분화가 되어 있죠. 정형외과, 층형외과,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효능 효과에 어느 정도 이걸 쓸 수 있는 그 타겟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거는 특별히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양제라든가 어떤 뭐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장 세분화를 회사에서 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그룹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웅제약 임팩타민, 요즘에 뭐 아로나민이든 뭐 비맥스든 이런 제품들은 전부 다 제품의 하위 그룹이 있죠. 어떤 여성에게 맞는 거, 실버셋에 맞는 거, 수험생한테 맞는 이런 제품들을 전부 다 이 타겟팅을 해서 제품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트렌드고 좀 대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타겟 시장을 선정할 때 마케팅 담당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시장의 크기와 성장세, 매력적인 요소들, 또 기업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서 타겟 시장을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시장한테 포지셔닝을 하는 거거든요. 타겟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목표 소비자의 마음속에 이 제품을 위치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약간 심리적인 그런 걸 수도 있죠. 다만 이 위치가 잘 잡히면 어떻게 돼요? 구매가 일어나겠죠. 의약품으로 따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야, 이 제품은 고혈압 치료제 1차 약제야,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면은 1차적으로 오는 환자들한테 처방이 잘 되겠죠. 또는 우리 약사 선생님들한테도 이 제품이 환자한테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이런 포지션이 된다면 이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했을 때 바로 그 제품을 추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은 굉장히 중요하고 매출과 또 재구매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마케터가 가장 그 시장 조사를 열심히 하고 가장 공을 들이는 게 이런 제품 포지셔닝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포지셔닝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쌓으면 그게 정말로 성능 요소가 되고 매력 요소가 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잘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남들이 다 따라하는 그런 당연한 요소다 그러면 큰 성과가 없습니다. 이 카노의 고객 만족 모델에 따르면 이 당연히 하는 요소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제품과 서비스가 갖고 있는 성능 요소, 어떤 매력 요소가 있어야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고 궁극적인 이 시장에서의 마켓쉐어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엑스레이 찍고 MRI 찍는 게 진단 방사선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상의학과죠. 이거는 진단 방사선과 그 당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의 과를 새롭게 영상의학과로 포지셔닝을 하는 겁니다. 이름도 바꾸고 영상의학과의 영역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지셔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약국 체인의 그 포지셔닝 문구인데요. 어떤 약국 약사가 당신의 건강을 한 단계 올려준다. 이런 게 나름의 어떤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어떤 기업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소비자들이, 손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포지셔닝 스테이트먼트, 이게 바로 굉장히 전략적인 그 우위에 있을 때 좀 매출이 일어나고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뭐 아로나민, 뭐 피콤C, 뭐 토비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존재하는데 그 제품마다 특수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뭐 피로회복, 눈의 피로, 종양영양제, 이렇게 소비자들이 먼저 마음에 떠올리는 그런 느낌과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포지셔닝이에요. 다만 회사가 원하는 포지셔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회사가 원하는 포지셔닝에 이끌기 위해서 광고를 하거나 프로모션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회사가 원하는 포지셔닝으로 한 단계 업시키는 그런 하는 게 브랜드 관리고 마케팅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진통제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죠. 요 문구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 타이레놀, 에드빌 이 세 개의 제품이 미국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인데요. 파이자의 에드빌이 이런 광고 카피를 통해서 본인의 제품이 가장 최근의 제품이고 잘 만든 제품이다라는 느낌을, 그런 포지셔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광고 문구를 만든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타이레놀보다
에드빌이 현재 많이 팔리는 진통제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약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약도 의상사용을 할 때 어떻게 디테일을 하느냐. 이 제품은 이제 간염 치료제 바라크로드랑 비리어드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바라크로드가 굉장히 좋다, 어떤 영역에서는 비리어드가 좋다. 그래서 특정하게 어떤 차별화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잡아서 끊임없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디테일하고 홍보하는 이런 개념이 전부 다 이 포지셔닝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마케팅과 처음의 끝은 바로 고객이고요. 고객의 마음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찾아내고 그거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 관리고 브랜드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사고하는 과정을 위해서 수압 분석이라는 개념들을 한번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런 개념들을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런 걸 통해서 전략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전략을 결국 만들게 되면 긍정적인 포지셔닝이, 긍정적인 고정관념이 고객한테 인식하게 되고, 그 고객은 그 제품과 서비스에 충성된 고객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이 브랜드 마케팅의 처음과 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